자, 안녕하십니까. 8월 첫 번째 요일입니다. 8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3, 4분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두 번째 달, 이제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이제 9월, 또 10월 되면, 추석 연휴가 상당히 집중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실적 관련된 부분하고 부채한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아침 이슈별의 주식 뉴스 공장을 통해 가지고 전일 해외 이슈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 체크할 포인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에서 제가 수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 주관적인 관점 부분들의 해석까지 같이 전해드리는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1일 아침 방송 부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단어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 유가 50달러를 넘어섰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우지수도 보면 우리나라 지수랑 거의 요즘에는 동조화되는 느낌 부분들이에요. 뭐 지수가 상승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우지수하고 S&P 하고 그 다음에 기술삭 나스닥 지수하고 따로 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홈디포 실적 호조로 다우지수는 최고치 경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수가 워낙 요즘에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몇몇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들려요. 다우지수의 뭐 폭락 가능성.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뭐 나온다고 하면 단기 조정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자산 축소 하반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5일선, 21선 정도의 이격 조정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전체 추세까지 하회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아직 그 금융 규제 법안이라든지 민간 협력, 민간 투자 확대라든지 통화 성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 준비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들이 전까지는 지수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소견 부분들이고, 물론 여기에 트럼프는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경솔한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어요. 경솔. 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제까지 가장 잘한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달러 약세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된 미국간 공보국장을 전격 해임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달러 같은 경우에 93을 깼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3을 깨서 92.83. 반대로 유로화는 경기지표가 지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경기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는 달러와 약간 상대적이기 때문에 위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유가도 상승이 나오고 구리 가격도 고점 돌파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외 시장에서의 몇 가지 큰 흐름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뭐 미국의 어제 전일 2분기 GDP 성장률 2.6%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제조업과 중국 PMI 지표 발표했죠. 일단 50을 넘었었다 해서 12개월 연속 상승. 그리고 유로화의 어제 강세 부분들의 요건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가 1.1인데 1.2%로 약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약간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유가는 물론 이제 달러 약세 부분도 있지만 감산하고 셰일가스의 설비 투자 축소 플러스 알파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 얘기를 몇 번 좀 드리긴 했는데 저기도 보면 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다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뭐 저녁 한번 먹으려면 돈을 가방에 싸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 주로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 제품 부분 중진류인데 중진류를 그냥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국의 경질류하고 약간 혼합해가지고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리고 가장 많은 수입을 해주는 것도 역시 미국이에요. 근데 재헌의 선거를 강행해서 약간 미국한테 눈에 가시거리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수출 부분들을 수출을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되면서 유가의 반등에 일부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구리 가격은 뭐 중국 제조업 지표가 12개월 연속 하다 보니까 이전에 최고치 나왔고, 이건 조금 좀 봐야 될 게, 저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번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 사드 때문에, 북한 미사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정상회담 부분에서 100일 플랜 법안들을 짰는데 그 뒤로 진척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경제 제재안을 발표, 서로 한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도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오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체크만 좀 해두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뭡니까? 자동차 담합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확대가 되고 있어요.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도 이런 부분에 좀 발을 좀 담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은 서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보호무역,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유럽 주가 반등 부분들을 좀 저지하는 저항대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별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체크를 해두면, 잠시 후에도 얘기를 드리지만, 최근 한 6개월 동안의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 부분들을 보면, IT 섹터는 노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은, 물론 기술적 반등 부분들은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제 미국도 보면,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들이 하락 부분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팡주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넷플릭스, 어제 넷플릭스 알파벳, 아마존이 3%, 넷플릭스 알파벳이 한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그 섹터의 실적이 안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실적이 나빠서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실적의 기대치 부분들을 부합하는 주가의 반등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려는 하는 욕구 자체가 상당히 크고, 그 욕구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 부분들을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좋다더라라는 그 나중에 주변에 소문만 듣고 늦게 참여한 그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세력 투자자들은 조금 주가 상승 부분,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가 조금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보다는 어차피 지금 순환 매차한 부분들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6거래일 동안 IT 섹터는 상당히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은행, 유틸리티 쪽에서는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모습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일단 박스권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익률 얘기는 약간 전문가 영역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주들이 소폭 약세 부분이 나왔는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셀트리온의 유방암 치료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즈마가 미국 허가 신청 부분들 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상반기에 사물 인터넷 가입자가 600만 명이 돌파됐고, 상반기에 그 6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오늘은 섹터별에서 여러분들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보험사 관련된 부분들을 참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드리면서 실적이 좋다. 금융주들, 금융업종 부분에서 보험이라든지 화재, 손보사, 이쪽 손해배상 관련된 회사들, 보험 관련된 전체 섹터, 실적 부분들이 호실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청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전년 대비 손해보험사 5개 합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40% 가까운 순이익이 8,2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우리가 요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율 부분들이 개선이 됐어요. 손해율 부분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손해율 부분들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장기 위험 손해율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또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원가 절감 부분들을 했다고 그럴까요? 뭔가 사고라든지 손해율 부분이 개선되니까 나가는 비용 자체가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들어오는 돈은 균일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줄다 보니까 순이익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5일 만에 100만 고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지금 뭐 여신이 3,200억, 수신도 한 3,400억 정도 되면서 카카오뱅크가 출시 5일 만에 100만 고객 돌파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미국 쪽에서는 뭐 자산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달러 약세가 92.92까지 요건 저한테도 오버슈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지금 유로화가 서로 오버슈팅 구간에 있나 보죠. 제가 생각하는 지지 저항 라인 부분들에 항상 그래요. 지지 저항 라인 있으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가격대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이번 달에 잭슨홀 미팅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한 3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갔다가 이렇게 뭡니까 고점 돌파했다가 눌림목 나와두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체인지 부분들 그 사이 잭슨홀 미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유럽의 경기 지표가 이런 반등 강도 부분들 아니면 추세 전환 부분들의 어떤 시그널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오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모두 다 어떤 그 경기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 그 장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산 엔진, 두산 그룹주들 있죠. 엔진, 인프라, 밥캣, 그다음 현대중공업, 예전에 계열사들, 중공업, 로보틱스, 건설기계가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7월 수출입 예상은 지금 15.9% 정도 전년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 무역수지나 수출입 부분들은 일단 시장 예상치는 양호해요. 자, 그리고 저녁에 미국의 7월 제조업,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유럽도 제조업, 그 다음에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애플의 실적 발표 부분이 나오는데, 자, 뭘까요?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같은 지금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가 나오는데, 누가 성장률이 좋냐, 좋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환율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부분들이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요즘에 좀 많은 비중 부분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종목군별로 그리고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초반에는 신용 물량 부분들 출회의 모습이 잘 소화가 되는지 특히 수급이 어제처럼 외국인들은 좀 감소되고 그다음에 기관 쪽이든 어디 쪽이든 연기금은 이제 거의 그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어디 쪽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변동성 부분들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그래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표의 방향성, 환율의 방향성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8월 달에는 탐색을 하는 그런 장의 하루 이가 되지 않을까, 한 주도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자 8월 1일 아침 이슈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휴가 보내신 분들은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요.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